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됐다가 폐기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먼저 나서기로 하면서 큰 틀에서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지만 선결 과제인 그 논의 주체 또 구조개혁 방향성 등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국민의 불신, 특히 청년들, 미래 세대들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없을까요? 최근 관련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전문가 모시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명예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어디까지가 된 거고 왜 또 일시 중단됐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5월달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이제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소득 대출 한 43% 정도에 보험료 13%, 네. 야당은 소득 대출 한 45%에 보험료 13%.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료 13%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9%인데 9%죠. 13%를 4%포인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됐다. 근데 네.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이제 소득 대출이라는 건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 지급하냐는 건데 네. 지금은 국민연금 제도로 그대로 놔두면 2028년에 이게 40으로 떨어질 예정이거든요. 언제요? 2028년. 2028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참고로 올해가 41.5%입니다. 네.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너무 지금 낮다는 게 주로 야당 측 주장이고 네. 여당 쪽은 이제 미래 세대를 청년 세대하고 미래 세대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네. 하면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 몰리는 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43, 45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5월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연금 개혁 이슈 딱 하나만 가지고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어요. 용산 네. 대통령 쪽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거절하면서 네. 거기서 중단이 됐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정치권이고 이 이야기고 작년 9월달에 정부가 안을 내놨습니다. 네. 굉장히 머뭇거리다가 그 안 내놓은 건 소득 대체율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더 낮춰서 42%로 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거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예, 도입하기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까지가 지난 그 작년까지 논의된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거죠? 정부? 빠른 게 2030년, 늦은 거는 2055년.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자동 조정 장치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자동 조정 장치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70%가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연금 제도가 독일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네. 이 두 나라는 2004년에 이미 두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독일식은 이제 연금 제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경제활동 인구가 될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예상보다 더 오래 연금 받게 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네. 또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연금 제도 운영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을 매년 계산해서 네. 연금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입자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자동으로 지속이 가능하게 바꿔주는 게 독일식 자동 안정 장치고 네. 전문 용어로는 sustainability factor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가능할 수 있게 개수 한다는 거죠. 갖고 매년 독일 호에다가 독일
이란 전체 나라에다가 가입자하고 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건 뭐 소득세율이 너무 낮아지거나 연금 네. 고갈되는 우려가 없게끔 자동으로 조정하게 만든다는 일단은 건가요? 지속은 가능하게 지속 하고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다 보면 중간형 저소득층들은 연금액이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보완해 주는 어떤 최저 소득 보장 이런 개념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게 정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네, 근데 거고 윤석열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거를 주장해 오셨다는. 네, 이게 자동 조정 장치를 정부가 제안은 했는데 네. 일본식 자동 안전 장치하고 또 독일식 자동 안전 장치는 또 다릅니다. 아유 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제안한 건 네. 제가 독일식을 말씀드린 건 일본식 자동 안전 장치를 조정 장치를 또 제안했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자동 안전 장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출발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1999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한 10년 더 늦게 모든 국민한테 적용됐다고 보면 근데 됩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좀 장밋빛 전망에서 했었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때의 제도를 지금까지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계속 나왔던 건데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그렇게 손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합의도 못하고 아무런 걸음을 한 보도 지금 떼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거든요. 이번에 그 10일인가요? 열렸었지 않습니까? 연금연구회. 11일입니다. 11일. 네. 그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이제 발표하셨더라고요. 두 분 발제자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말씀해 예, 주세요. 뭐 저 연금연구회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연금연구회는 그 제가 리더인데요. 네. 그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또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30명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제가 내용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또 토론자도 한 8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 네.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국민연금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아까 제가 월급 대 받는 연금액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41.5%라고 그러는데 OECD 기준은 그게 3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갖고 자꾸 이제 정치권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걸 좀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 연금 제도가 OECD 연국들이 소득 비례연금이에요. 네.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이 산정되는데 우리 연금액 산정은 반은 자기 월급 기준 네. 그것도 최대 월급 62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이상 소득은 최대는, 거기다 자기가 연금 받는 액수의 절반은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영자 비중이 높고 자영자들이 소득을 좀 하향 신고하고 네. 실제 소득도 낮다 보니까 더 낮게 잡히네요. 자기 실제 소득 대비 낮거든요. 그럼 소득 대체를 우리가 40 얘기해도 실제로는 40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3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는 그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소득 대체를 산정하다 보니 그게 네. 한 31%대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건 소득 대체를 올리고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재 분배기능이 50%가 있으니 이걸 빼고 네.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주면 네. 31이 41.5로 금방 올라온다. 그렇게만 해도. 네, 그렇게만 그것만으로도. 해도. 그러니까 이걸 왜 갖고 소득대체율 논쟁에다 갖다 붙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박봉이라 그러는데 공무원에서 인정해 주는 연금 소득은 8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 일반인들의 600 몇십만 원하고 다르다고요? 62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왜 공무원들은 박봉이라면서 850만 원 인정해주고 국민연금은 62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주냐. 네.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도 한 850만 원까지 인정해 줘라. 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대체를 올리자 그러는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의무 납입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 저 진행자님께서도 소속된 직장에서 연금 보험료 한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네, 4.5%. 4.9% 중에서. 근데 그거 내주는 나이가 만 59세까지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재정 안정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내주니까 좋은데. 올해 아니 뭐냐면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아,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만 59세까지만 내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럼 거예요. 언제까지 내줘야 돼요? 지금 당장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저 63세까지거든요. 대시 연령 될 때까지 내줘야 되니까 그게 퇴직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제 발표를 한 저희가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가 그건데 OECD 기준은 제가 한국 대표로 OECD 펜션 엑스퍼트 미팅 그러니까 전문가로 15년을 2006년부터 참가를 하니까 네. 20년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영어로 펜셔너블 에이지하고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퇴직 네.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저 4년 이렇게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거 소득대체 올리자고 그러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대학 교수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분들은 65세까지. 퇴직하자마자 받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젊은 세대 후세대한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주는 그런 소득 대체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 미래 세대가 아직 목소리가 적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예.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의무 납입 연령을 예. 올려줘야 된다. 퇴직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너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렇게 KBS 같은 좋은 직장은 그 60세까지 정년만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그냥 빨리 나가 주십시오 그러는데 거기다 정년 연장한다 그러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납입을 5년 연장을 하되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년은 60세인데 퇴직 후 재고용으로 네. 64세까지 정년 때 월급의 한 7, 80%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네네. 그게 퇴직 후 그, 재고용이 네. 보장되면 네. 의무 납입 법적으로. 연령 5년 네. 연장해서 낼 용의가 있죠.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니,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 소득 대체를 5%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는데 네. 제가 경사노위의 초령사의 계속고용 연구에 7개월 활동을 네.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정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좋아 젊은 층들이 들어올 직장들은 있잖아요. 네. 그건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의지가 제가 봤을 땐 정부나 사측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숙련된 네네. 그 그러니까 경험을 이번에 이제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노사정 협의를 해서 예. 그 법적으로 이 퇴직 후 재고용 너무 불안해할 게 없는 게 그 일본이 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볼 땐 금수저제하고는 전부 다 환영할 것 같아요. 대다수가. 네. 그러면 이게 네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연금이 소득 대체율 5%포인트, 퍼센티지는 10%가 넘어가고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네, 돌려보셨어요? 아 이거 간단해요. 그 수치 제가 발표한 내용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전문가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급으로 5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금이 5년치가 더 늘어나요. 거기다 네. 그 세 가지 일석삼조인데 거기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국민연 가입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빠르게. 그런데 이 5년을 더 가입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가입자 감소 완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석사조 네. 효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고 대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소득비례 연금을 바꿔주면 중간이야 저소득층 연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할까요? 경제 시효인데 네. 너는 시장주의자니까 가진 자만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독일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퀴버런스 프린서플이라고 네. 이건 연금 급여율을 지급률을 모든 소득 계층에게 동등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사례인데 소득에 비례하는 네네. 게. 네. 그런데 독일은 이제 그런 경우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는 소득 대체율 40%를 해서 44나 50%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덜 냈는데 왜 더 주냐. 아니 기초 노령연금도 받고. 그건 뭐냐면 네, 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양반들은 다 세금으로 기초연금이 지금 엄청나게 GDP의 3.2% 늘어날 거거든요. 예. 자기가 성실하게 25년 이상 납입했다 그러면 네. 그럼에도 연금액이 뭐 최저생계에 미달한다 그러면 네. 그걸 채워서 그냥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드리자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적이나 모든 면에서 다 취지가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대신 이렇게 하는 제도는 뭐냐면 지금 그대로 두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700만 명한테 기초연금 지급하는데 지금 65세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부유한 분들도 무조건 65세 이상의 70% 지급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매년 65세로 들어온 연령층들에 대해서 부유한 층들은 재산하고 소득이 많은 층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좀 제외를 시키면서 네. 취약계층들한테 기초연금 더 드리면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줄이면 원래 들어갈 세금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줄이면 괜찮다는 저는 점진적으로 확 줄이는 거 아니고 네. 지금 받는 분들 그냥 드리고 네. 앞으로 새로 65세가 되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20, 30년 동안에 뭐 50%에서 한 30%까지 이렇게 줄여 나가면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어요? 나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근데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 비율이 많아지는데 그 기초연금 대상자를 그렇게 많이 줄인다는 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쟁을 안 하고 네. 그냥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여쭤볼 수는 없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보완 제도를 가면서 줄여가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을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좀 더 높은 연금 네. 지급률을 적용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서 기초 연금 대상자는 차라리 줄이는 게 줄이면서 그렇게 맞는 거고 의무 납입 연령을 5년을 연장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퇴직 후 재고용이 맞습니다.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말하는 42%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 40% 그냥 40%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은 근데 소득 의무 비례 납입 연령을 5년 연장을 하면 5%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5%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네.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의 그 하는 기준이 그 유럽하고 달리 실제로 40% 소득 대체율이 31%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계산 방법을 바꾸면 소득 비례를 바꿔주면 소득 비례를 바꾸면 더 좋아질 수 그리고 있다라는 소득 인정률을 게 올려주고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위원님의 이번 그 제언이셨던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네. 저 OECD 연금 전문가나 OECD 상국에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네. 그날 그 두 분이 발제를 하셨고 네. 8분인가 토론하셨는데 네. 다 거기에 좀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아주 나왔습니까? 열렬히 다 찬성하고 이걸 방송국이나 어디서 설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짧은 시간에 다 여쭤볼 수도 없고 또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하기도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 국민연금하고요, 그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직영연금 같이 통합하자 이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발제를 거죠. 했습니다. 그 공무원연금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더 받는 거 없다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OECD에서 좋아하고 있는 건데 OECD 권고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OECD 연국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4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벨기에, 한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2022년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 운영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연금 지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만 1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 한 1,200조 원이니까 네. 두 제도 통합한다 그러면 우리 돈 갖다 저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또 굉장히 흥분하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통합하는 게 아니라 통합 운영입니다. 절대로 통합이 아니고 모든 통합 기준을 운영. 모든 기준을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을 똑같이 맞춰서 서로가 불평이 없게 하고 대신 지금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이 4.5%포인트를 더 내고 있어요. 네. 이거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주는 게 지금 얼마를 부담했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낸 것보다 두세 배를 더 줘요. 그러니까 재정 불안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4.5%는 더 주는데 네. 자동 안정 장치 개념으로 네.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게 더 얹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만큼 많이 주진 않고. 네. 그러면 이거 모두가 회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페어하다 그러셨는데 또 기왕의 기득권 내지는 좋은 거에서 내려놓는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그 뒤부터 앞으로 네네. 앞으로 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하면 공무원이든 젊은 누구든. 사람들은 안 하면 지금은 오히려 저 젊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기를 더 선호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연금 개혁은 사회 개혁이다라고 네. 이번 거기 세미나에서 네네. 얘기가 나왔던 맞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틀을 다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민연금 하나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공감은 하지만 이게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뜻을 갖는다고 당장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가입자가 내는 돈하고 받는 돈의 비율, 모수개요. 이걸 좀 조정을 일단 하고 또 다음번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질문 제가 마무리 발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언론에서 굉장히 저 잘못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구조개혁 개념이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빠졌는데 우리가 퇴직연금 8.33%가 있는데 네. 지금 가입률이 53%거든요. 예. 그게 80%가 넘어가면 OECD가 공식적으로 우리 소득 대체율 15%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0% 플러스 15, 55%가 돼요. 이제 그건 구조개혁 범주에 이제 들어가. OECD가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8.33%로 퇴직연금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제도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53%에 불과하다 보니 네. OECD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 가입 대상자가 53%에서 80%가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40% 플러스 퇴직연금 15%에서 55%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인정을 거야. 해지 뭐가 달라지는데? 다르죠. 우리가. 지금의 소득대체율 논쟁이 아주 이게 어이없는 이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는 노후소득대체율의 공적연금 비중이 굉장히 낮고 퇴직연금 비중이 7, 80% 가거든요. 네.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포인트냐면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오보를 하고 있는데 모수계획에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 사설도 뭐 특정 언론사 사설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잘못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왜 자꾸 어깃장을 놓냐 그러거든요. 여당 보고. 네. 모수계획은 합의를 했는데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먼저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이제 여당에선 투기를 하자는 민주당은 거고. 보건복지에서 모두 다 하자 그러는데 네, 이거는 보건복지에서만 할 수 없는 거다. 특위를 만들다는 게 이제 여당 의견인 거죠. 보건복지 이 소속 그 구성원이 어떠냐면 네. 야당 국회의원이 14명에다가 네, 위원장이 박주민 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추가로 뭐 조국신당 합치면 6명이 야당 국회의원이고 여당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거든요. 그거는 논의해봤자 표 대결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야당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 소득대체 받는 거하고 내는 돈을 반드시 패키지로 엮어서 모수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인데 네. 국민의힘 여당은 이번에 2월 달에는 사회적 합의로 보험료 13% 인상하는 걸 이미 합의했으니 네. 2월 달에는 가장 시급한 모수개혁 13%까지 올리는 걸 먼저 한 뒤에 네. 3월 달부터는 소득대체 올리는 걸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건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전부 다 소득대체를 받는 돈 내는 돈을 두 개를 패키지로 엮어서 모수개혁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해하거나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다고만 계속 하는데 이건 언론이 내용을 잘못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 사설도 쓰고 네. 보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마지막으로 재원 한번 해주시고 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KTX 시대에 부산 목포에 가야 될 걸 지금 천안 정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보를 제대로 국민한테 안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미 부족한 액수가 네. 빚이 공적연금의 모든 빚이 저 3,200조가 넘어가서 GDP 대비 130%가 넘어갑니다. 네. 이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국민한테 전달하고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정책 진통을 좀 최소화하면서 미래 세대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금을 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